이번에 선거법이 사실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투표 연령 하한, 그러니까 내린 게 인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 19세였던 그 선거 투표 나이가 18세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53만 명 정도가 지금 이번에 새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변수죠. 예. 왜냐하면 지역구 253개를 53만 명 나눠보면 각 지역구마다 2,000명 정도 돼요. 그중에 예를 들면 한 70%만 투표를 한다고 쳤을 때 예. 1,400명이거든요. 수도권에서요, 1,400표는요,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잡는 자들이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선거 연령 인하는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됐다. 인하는 해야 하지만 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라고 한쪽의 명분은 뭐였냐면 자, OECD 국가 중에서 예.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OECD 국가 중에서요 18세가 고등교육받는 고등학생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요 다 대학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자, 이 선거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공동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제가 이제 개편이 되고 학제에 맞게 선거 연령을 인하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이에요. 예. 만약 고3 교실에서 선거 있는데 야, 너는 누구 찍을래 누구 찍을래 이러면은요 교실의 정치와 이것은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이고요. 우리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 성년이 우리나라 20세예요. 예.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고치고 학제도 고쳐가지고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18세로 인하만 이번에 4+1에서 그냥 후다닥 처리해가지고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과거를 경험을 경험을 이제 때. 비춰보면 아, 예.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물론 그래서 18세인 이제 청년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이제 그들도 자신의 어떤 시민권을 굉장히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런 학제 개편이라는 것이 함께 이뤄졌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일단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책임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좀 더 잘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남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제도 지금 뭐 불만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번은 어쨌든 이렇게 치러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가 좀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뭐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간단히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라. 폐지해라. 선거법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소장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혜 변호사님. 네, 저도 비례대표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동형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준연동형, 약간 그 제도적 허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 학계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여러 그 정당들의 의견을 또 종합을 해서 지금 뭐 이번처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뭐 논의에서 배제돼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수기가 된 다음에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제도를 내면 지금처럼 꼼수가 난무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